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네이버에서 대추씨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추 파냐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. 아니 왜 대추씨예요? 그 질문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추차를 좋아해가지고 대추차를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 씨가 많이 걸러졌는데 그 씨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대추씨가 작지만 단단한 사람을 일컬어 대추씨라 한다 뭐 이런 게 검색이 되고 대추씨가 그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쓰인대요. 근데 저는 제 몸이 크다 보니 작지만 단단한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괜찮대 이러면서 이제 대추씨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꿀팁을 시작했어요.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더라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입사 첫날부터 매일매일 오는까지 이 홍천집을 지은 것도 약간 그런 생각에서 진짜 원하는 일을 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사실 같이 하자고 한 거였거든요. 그리고 항상 남편한테 드는 생각이 이런 고민을 10대에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된다.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, 한국은. 그러니까 애들한테 대학 가면 생각해라든지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. 네, 진짜 그 전에 뭐 하고 싶은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뭘 하고 싶은지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가 고민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렇게 클 때는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뭔가 내가 여기에서 좀 인정받거나 쓸모가 있으면은 그게 마치 자기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잘 하는 양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정성껏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는 사실 잘 모른 채 뭔가 남의 인정이나 혹은 자기가 뭔가 잘하거나 그런 거가 뭔가 인생의 중심이 돼버리기 되게 십상인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다양성이 별로 없고.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이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.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띵 받은 게 뭐였냐면 그 책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직업, 나에게 딱 맞는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. 그러니까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? 그러면 이제 직업 도감에 나온 수많은 직업 중에 나에게 맞는 게 있을 거야. 그리고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 직업이 안 맞고 다른 게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을 수도 있다. 그쵸.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하는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함축시키지 말고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뭐 2번 보컬 트레이닝 강사를 해서 이만큼을 벌고 뭐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사진을 찍어서 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능력과 재능에 맞춘 일을 내가 약간 만들어내면 된다? 그런 요지였는데 되게 좀 놀랐어요.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서. 또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. 그렇지. 그거는 분명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는. 하고 싶은 걸 하면 힘든 게 항상 따라오잖아요. 그런기도 하고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뭔가 한 가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자꾸 들고 그런 의심과 싸우는 게 사실은 힘든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막 뭐가 돼야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그 중학교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많이 읽고 이러고 지내다 보니까 난 입시 경쟁을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, 2,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. 얘가 왜 이러냐, 무슨 일이 있는 거냐.
근데 거기 가지고 제가 다 설득을 했어요. 나는 그때 읽었던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애벌레들이 막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데 그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입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길을 찾는 게 낫겠다 막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이렇게 호탕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뭘 할지 자신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실업계니까 거기서 제일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어디지? 그랬던 이제 은행인 거예요. 그래서 고3 때 2학기 때 은행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나갔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길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인정을 막 많이 해주는 거예요. 은행원. 은행. 유니폼 입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막 이제 하늘까지 막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환상이 깨진 게 그런 창구에 앉아서 일을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나라는 인간은 사실은 그런 일하고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. 맨날 낯선 사람이 오고 늘 친절해야 되고 이런데 나는 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서관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 창구에 앉아서 거의 막 10시간 사람을 계속 상대하면서 보내겠어요. 얼마나 다녔어요? 그래서 8개월을 다니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예 사람들이 안 보이는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카페 문화가 아니라 진짜 커피숍에서 왜 파르페 나오고 막 이런 커피숍들이 있었어요. 네네네네. 테이블에 전화기 맞아요. 이거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. 그때는 막 이 삐삐 오면은 거기로 확인하고 맞아 그런 거 삐삐 오면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이런 거 없고 카페 오래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그 믹스커피에다 우유 부어주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. 응답하라 1994. 그때 내가 97학번이니까 97년도의 일이에요.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기서 이렇게 막 음료를 막 만들면서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보니까 한 달을 딱 일하니까 그 사회적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. 여기와 여기가.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주변을 또 둘러봐가지고 그때 이제 LG그룹에서 약간 그 97년 무렵에 막 무학력 공채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룹 공채로 막 되게 파격적인 공채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를 시험을 봐서 그 직군 중에서 돈을 많이 주는 데가 또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제 LG 화재라는 보험회사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CS 교육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CS 교육 매뉴얼이 있어요.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너무 다른데 그 매뉴얼대로 해서 이게 마치 고객 만족이고 이 내부 서비스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나 자신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그 나름 나는 그 분야에서 잘한다라고 여겨지는데 또 그 뒤부터 우리 뒤부터는 다 대졸 사원만 뽑았었는데 LG 그 화재 입사할 정도면 다 막 스카이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학력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이게 내가 뭔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도 너무나 차단돼 있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. 그러면서 이제 2년을 채우고 이제 학교를 갔죠, 대학교를. 그래서 근데 그때 갔던 게 이제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술을 싫어하진 않으셨네요. 네. 저처럼. 그렇게 혐오하진 않았어요. 그랬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거기 가서 그 정운영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백분토론 진행자셨던 분이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들으면서 크게 깨지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. 그분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네가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D학점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수업을 제가 3번을 들었어요. 경제학과 교수님이 인문학적인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되게 계셨네. 철학적이고 그리고 막 그 수업 시간에도 애들 다 막 이렇게 질문, 토론 막 그런 걸 하는데 해본 일이 없으니까 다 막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고 그러면 그 교수님도 진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같이 이러고서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.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과제를 주면 할 수가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개도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. 그러면서 그냥 학교만 다녔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진짜 벌레만도 못하구나 막 이러면서
그때 막 이제 각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막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 집도 그때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등록금을 벌려고 잡지에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학교라기보다는 도서관이 저한테는 학교 같은 의미였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되게 잘 썼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사나 이런 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금방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책을 많이 어릴 때 책을 많이 본 게 그 후로 책을 본 일이 없어요 거의. 그래도 엄청난 내공을 쌓으셨었나 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막 성인 소설 이런 걸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읽으면서 아. 내공을 막 많이 쌓았죠. 그 선인학습을 엄청 하셨네요. 책을 막 10년, 20년 앞서서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잡지 쪽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프리랜서가 일을 잘하면 막 편집장님들이 여기도 소개시켜주고 저기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식으로 일이 막 갑자기 확장이 돼 나가면서 학부도 야간으로 바꾸고 2학년 때부터는 그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학교를 안 다니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. 근데 어쨌든 학교를 졸업해야지 또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어찌됐든 제 인생에 기회주의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. 교수님들한테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막 기사 쓴 거 이런 걸 리포트를 대신 제출하고 학점 받고 막 이랬거든요. 아, 그래도 이해를 해주셨나 보네. 네. 그래서 낮에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저녁에 서 수업 듣고 새벽까지 이제 기사 쓰고 뭐 이러고서 막 그런 생활을 한 4년을 했는데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그때거든요. 2000학번으로 들어와서 2004년까지 거의 막 하루에 4시간씩 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때는 거의 막 불이 붙었어요. 그리고 그때가 이제 춤을 제일 신나게 췄던 때기도 했고 또 배낭여행 막 인도 여행 막 그런 거 떠나면서 멋지다. 약간 다 막 미친 것처럼 막 살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대 때 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막 온갖 걸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아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너무 멋져요. 시작을 했죠.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. 그것은 띠리리리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서 그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직업을 하면 이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돼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는 되게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게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뭐 시도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되고 시도하다 안 하게 되고 이런 걸 무한 반복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래 그나마 제일 제 인생에서 소주 후련하다고. 쭉 했던 게 그거였어요. 그 108배. 108배요? 그 다이어트로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. 그때 이제 그 대학 4학년 때쯤 막 그 너무나 막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너무 막 부하가 많이 걸린 거예요. 그런 상태에서 육아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나다가 그때 이제 법륜 스님이